지금 제주 녹지병원을 둘러싸고 점점 시끄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제주에는 여러 단체, 주로 이 보건의료노조, 민노총, 좌파 단체가 이 녹지병원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요. 영리병원입니다. 근데 항상 보수 진영은 이런 규제 완화 이런 걸 찬성하고 좌파들은 규제를 강화하고 찬성하고 이래서 대립하는 문제로 이 문제를 봐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개혁 보수를 지향하지만은 의료 민영화를 해서는 안 되고요. 솔직히 말하면 민노총이 반대하지만 이런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인 것은 노무현 정권 때 시작이 됐고, 그래서 제가 원격 의료를 그렇게 반대하고 또 더 나아가서 문재인 케어도 반대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영리병원도 반대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지금 한국의 의료 체계가 그래도 공공의료 체계를 중심으로 기적적으로 잘 구축되어서 한국 국민들이 싼 가격에 병원 서비스를 가까운 데부터 잘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흐름이 한번 깨어져 버리면, 문재인이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는 식으로 문재인 케어를 했지만 결국 그렇게 될 때는 이 동네 병원들은 다 없어지고 대학병원이나 유명병원만 살아남아서 이 서민들은 병원에 한번 가려면 그 유명병원 앞에 몇 달씩 줄을 서거나 예약 대기를 하고, 결국 부자들은 이제 영리병원이 한 축으로 허용되면서 서민들 비용에 몇 배가 되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급 병원에 가게 되면서 고급 병원과 공공서민병원 양분체계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영리병원 지정이나 원격 의료는 대기업이 결국 의료산업에 들어와서 의료 영리화를 지향하자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영리나 효율을 추구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의료 분야는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외관상으로 영리를 무분별하게 추구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것이 제 확고한 소신입니다. 한국의 의료보험에 기반한 이 시스템이 무너지고 나면 다시는 바로 잡을 수 없다라는 소신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 서귀포의 헬스케어 타운에 위치한 녹지 국제병원이 지금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열었습니다. 작년 12월 초에 제주도 방문 외국인의 한해에서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녹지 국제병원이 개설 허가가 됐어요. 처음에 병원 짓기 전부터 영리병원이고 그것은 외국인 전용 병원이다라고 하고 내국인에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로 허용했습니다. 영리병원 부작용이 결국은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를 파괴하고 공공병원과 부자병원으로 양분시킬 기다. 이래서 내국인 진료는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이용 제한 조건 허가가 근거가 없고 의료법에 위배된다면서 해당 조건을 취소하는 소송을 2월 14일 제기를 했어요. 자, 처음에 외국인 전담을 하는 전용 병원이라는 걸 알고 병원 짓기 시작해놓고 지어놓고는 내국인을 여기에 넣게 해달라고 소송을 내는 이 심보는 뭡니까? 이 배후에 저는 권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병원은 처음부터 병원 열어가지고는 영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병원의 직원들을 다 정리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소송을 냈습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개설 허가가 3개월 이내에 개설을 완료해야 되는데 녹지국제병원은 내달 4일까지가 데드라인으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달 4일이 지나면 이제 완전히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설하는 대신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지금 뽕을 뽑으려고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측은 이 녹지병원 개설 허가 조건부터 내국인 진료 금지가 사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기간 내에 개설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를 하겠다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시켜서 이제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의료기관 내에 내국인 진료 제한을 명문화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 처벌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소송으로 번지고 있고 이 녹지 영리병원 측에서는 내국인 허가를 해주든지 아니면 병원에 들어간 비용의 몇 배를 뻥 튀겨서 제주도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든지 양자택일을 지금 하려고 노리고 있다고 봅니다. 자, 제주 이 병원이 소송에서 이겨서 내국인 진료가 허가가 가능해지면 이제 영리병원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돈만 있으면 많이 있으면 고급 의료에 대한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그것이 별도의 시장이 되면서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의료보험 노조부터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의료 영리와 저지 이제 조직을 만들고 이 녹지병원이 허가만 외국이라고 되어 있지 무늬만 외국 자본인 사실은 국내 자본의 영리병원 진출에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영리병원의 내국인 자본을 갖다가 이렇게 금지하고 있으니까 외국 자본이 영리병원을 열었다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국내의 의료계의 자본이 중국을 통해서 중국 자본인 양 위장을 한 채 지금 이 병원을 열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 자본만 있으면 국내의 의사나 의료기관과 손을 잡고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어 이런 지금 법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 허가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국제 이 녹지병원을 허가 취소했을 경우도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소송을 걸겠죠. 중국에 본사를 둔 녹지그룹이 100% 투자했다고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녹지그룹은 서귀포 헬스케어 타운 28,000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7, 8천 평에다가 이 부지가 그 정도 되고 병원과 의료 R&D 센터, 안티에이징 센터, 웰리스 몰, 휴양 콘도미움 등 관련 시설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7천억을 투자했다. 이러는데 개설 허가가 취소되면 이 헬스케어 타운이 중단이 되고 이들이 들어간 돈을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다.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 주민을 동원해서 지역에 이렇게 이 헬스케어 타운으로 들어올 이익이 다 사라지게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겁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그러면 시작되었느냐 하고 보면 노무현 정권 때 이 실마리를 열었다는 겁니다. 외관상으로 노무현 정권은 대기업을 반대하고 또 무슨 이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대기업하고 관계도 이해관계만 맞으면 붙어먹고 또 규제 완화도 이해관계만 맞으면 과감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의료보험을 아주 축소시키고 이 사보험 그러니까 생명보험 같은 사보험으로 대처를 하려고 오늘날 실손보험에 여러 가지 기초들도 많이 잡혔지요. 또 더 나아가 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의료 영리를 이렇게 추구하는 부분에서 원격 의료나 또 영리병원 같은 것도 그때 틀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의료 산업화를 표방하면서 참여정부 노무현 정권이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3년, 2004년에 경제자유구역법의 재개정을 통해서 경제자유구역 안에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내국인도 들어있었어요. 처음에 영리병원을
이렇게 설립하는 것을 제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 만들 때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이제 제도화되었지만은 정부는 외국인 진료만으로는 영리병원 운영이 어려워서 외국의 대규모 영리병원을 유치하고 또 이를 통한 외국인 투자 촉진과 투자 외국인의 정주를 촉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1년 만에 법률을 개정해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되는 영리병원에는 처음에는 외국인을 가지고 한다 해놓고는 나중에는 내국인 진료까지 법으로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한이 있지만은 국내 의료기관들은 다 건강보험법상에 정해진 요양기관으로서 건강보험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외관상 비영리법인인데 반해 외국인이 개설하는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산하 영리병원으로 개설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고 급여 비용을 임의로 정해서, 그러니까 치료비를 저거 마음대로 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익은 모기업인 외국인 투자기업이 가져가는 영리병원 방식을 운영하는 것이 제도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 자본들이 영리병원을 설립하려고 하지 않아서 현실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안에 이게 잘 안 되니까 참여정부가 그냥 그만했으면 될 건데 이 제도화된 외국인 설립 영리병원 제도의 범위를 제주도 특별자치도에 확대해서 그래서 제주도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줄여서 제주특별법 상에 이 내용을 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도입한 영리 외국인 의료기관 제도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전면적으로 도입되어서 지금 이 논란의 불씨를 제공한 겁니다. 자, 15년 동안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병원을 만들겠다라는 사람이 하나도 외국 자본이 나서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법이요, 제대로 투자 유치가 이런 식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인데도 밀어붙인 참여정부의 잘못이 명백한 거고, 처음부터 뭔가 국내 자본이 이런 쪽을 하고 싶은 것을 노리고 짜고 이걸 밀어붙이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 특별법은 외국인 의료기관의 개설 요건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허가권을 도지사한테 부여하고 있다는 데서 또 문제 소지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제자유구역에 그 영리병원 설치에 관한 법조항을 그대로 가져와가 제주도 특별법에 넣었으니 이 제주도 특별법에는 외국 의료기관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것을 법률상에 담고 있지 않고 제주도의 자체 조례에서만 내국인 진료 금지를 이렇게 규정하기가 지금 좀 어렵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주도 특별법에 따르면 그 법의 보건의료 특례에 관한 조례에도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다만 16조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심사 규정 1항에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조항으로 2호의 의료사업의 시용 내용을 5호의 도내 고용 효과 경제성 분석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정하여 이런 항목들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전에 사전심사 기준을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고, 사망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주도 특별법은 영리병원의 제주도 개설 요건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 금지를 명문 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가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일반적으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녹지병원이 지금 소송을 내어서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개설을 하니까 그거는 안 된다. 내국인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언뜻 보면 억지처럼 됐다는 겁니다. 이 모든 씨앗은 노무현 정권이 뿌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영리병원의 주체는 외국인 자본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이 자본이 외국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특별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영리병원을 하려면 제주도의 보건의료 특례의 조례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병원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주도에 조례가 있는데 그런 경험이 지금 녹지국제병원의 사업자인 이 중국 녹지그룹의 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 지금 병원을 해본 경험이 전무한 회사라는 겁니다. 이 회사는 상하이시가 50% 이상을 지분을 소유한 부동산 개발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 회사는 제주도에 녹지병원을 열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회사인데 어떻게 개설 심의를 통과했을까가 지금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녹지그룹이 병원 사업을 경험한 자료는 2015년 5월에 철회한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해외 투자 협력 업체인 중국 BCC와 일본의 이데아 업무 협약 MOU를 맺은 게 전부고 이것도 하려다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2015년에 녹지그룹이 사실은 중국 회사가 아니라 국내 자본이 중국의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대신 가져다 주는 전달체에 불과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투자를 철회했다가 6월 11일 2015년 녹지그룹이 100% 투자하는, 그러니까 국내 자본이 빠지고 자신들이 100% 투자하는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서 2015년 12월 5일에 개설 허가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 허가서에는, 사업계획서에는 중국 BCC와 일본 이데아가 등장을 하는데 녹지국제병원은 이들과 해외 의료 네트워크 MOU를 맺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BCC와 일본의 이데아는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는 이런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한국의 미용 성형 기술에 대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국, 일본 환자를 유치하고 사후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중국 BCC와 일본 이데아, 이 사업계획서에 MOU를 맺은 이 기관이 사실상 한국 의료진 의료기관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국 BCC 소속 병원 가운데 가장 큰 상하이 서울리그병원의 총원장은 홍성범 전 BK 성형외과 원장이고요. 자, 그는 세계 최대의 보톡스 회사인 주식회사 휴젤의 대표도 지낸 사람입니다. 또 일본 이데아 의료 네트워크 중 하나인 동경미용외과는 공식 홈페이지에 서울리그병원의 일본 대표라고 스스로 소개를 하고 있고 의료자문의에 홍성범 원장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성범이라는 원장과 서울리그병원이 중국 BCC와 일본 이데아를 사실상 주도하고 그걸 매개로 해서 제주도의 영리병원을 역수출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의 성형외과 이런 쪽에서 돈을 번 원장과 그 사람의 기업들이 저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어떤 자본 투자 회사를 하나, 이 부동산 개발 회사를 하나 끼고 또 그런데 이 의료 경험이 있어야 되니까 중국 BCC, 일본의 이데아인데 이게 두 개다가 다 한국의 이 성형외과 의사와 그 사람이 하는 기업과 연관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의 전체 주도가
홍성범이라는 사람과 그와 관련 있는 병원 회사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외국 자본의 탈을 쓴 중국 BCC나 일본의 이데아의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즘 한국 성형 잘한다니까 중국 가서 성형하는 그런 병원 그룹, 일본 가서 성형하는 병원 그룹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끌고 중국 자본에다가 거꾸로 돈을 좀 넣어 가지고 그 돈이 한국에 투자되면서 마치 의료 경험을 가진 외국 자본처럼 위장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녹지병원이 이런 식으로 허가되어서 내국인 진료까지 하면 누구나 돈만 있으면 이제 전국에 있는 인천, 머선, 송도 또 진해 이런 경제 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는 선례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이분이 그 최순실 사건 때 보면 그 뭐 성형 등과 관련해서 유명한 의사 와 이런 관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의 국내 자본 이동 문제가 언급되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박 대통령의 지시가 문재인 정부에서 그대로 살아난 것이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박 정권이 가장 잘못한 것이 의료 영리화를 하려고 했다. 그것 때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할 말 없는 겁니다. 근데 문 정권이 그거를 갖다가 이제 완전히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주도는 이 지난 12월 25일 보건복지부가 2015년에 낸 보도자료에 녹지 제주 헬스케어 타운의 유한회사가 자본금 2천만 달러의 100%인 외국인 투자 법인이라고 선을 그었지만은 그 이상의 해명을 못하고 있고 지금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을 공개해라. 그 원본을 보면 누가 주인인지 알 거다 하지만은 공개를 못해서 결국 국내 자본이 우에 투자해서 외국인처럼 해서 제주도에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고급 병원을 만들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시끄러워졌는데요. 노무현이 이런 불씨를 뿌렸고 멍청한 박 정권에서 이런 부분들을 허가를 해줬고 그리고 문 정권은 또 노무현 정권과 일맥상통해서 또 의사들 우리들 병원 같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 들리는 말로는 이 녹지병원에 우리들 병원에 관련된 인물이 관여되었다라는 이런 말들도 돌아다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대기업이나 한국의 의료에서 돈을 좀 번 성형자본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한국의 영리병원을 열어 제끼기 위해서 일단 뚝을 한번 허물려고 하는데 그 뚝을 뭘로 선정했는가 하면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입니다.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요. 나중에 이 모든 지금 뚝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원격 의료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것도 원격 의료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보자고 지금 뚝이 무너졌어요. 이게 좀 있으면 한국의 대재벌들이 다 달라들어서 원격 의료를 시장에 뛰어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악한 좌파가 내놓은 작품을 멍청한 보수가 물고 나중에 이게 합작이 되어 가지고 괴물이 탄생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